여기 한국군쯤은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 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미군 엘리트 군사 전문가가 자신이 직접 경험해본 한국과 일본의 군대를 평가하는데요. 그리고 그의 평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평가를 내렸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육군부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가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제가 속해 있는 부대는 미 육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엘리트 부대인데요. 그래서인지 저희는 외국에도 자주 파견 나가서 다른 나라 군대와의 연합훈련이나 훈련평가를 실시하곤 하죠. 물론 저희 부대는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의 군대답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오히려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어떤 적이든 예외 없이 깔아뭉개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저희 부대가 아시아 국가로 국제훈련 평가를 실시하러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견은 일본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 끝나는 꽤나 장기적인 훈련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군인이면 응당 명령에 따르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그래도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훈련에 대한 여러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본이야 워낙 군사력이 강한 국가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본에 대한 고평가를 하는 부대원들도 상당히 많은데 반해 한국은 저희 부대의 총공세를 일부는 막아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허접해 보이는 군대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을 파병 보내고 있는 중인데 만약 한국이 진정한 군사강국이라면 이러한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필요도 없을 게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일본과의 훈련 이후 안 그래도 피로해진 상태에서 미군의 군사력 증진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이 분명한 한국과도 훈련을 연이어하는 일정을 이어가야 한다니 저희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일단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대의 많은 동료들은 일본과의 훈련에 무척이나 기대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일본이라는 나라의 환상을 갖고 있던 부대원 제임스는 자신은 일본의 군부대 곳곳을 영상 촬영하여 추억으로 갖고 있을 거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해왔는데요. 다른 동료들은 그런 철딱서니 없는 제임스를 보고 그러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일본 감옥에 투옥될 수 있다며 제임스에게 핀잔을 주었지만 역시나 일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부대원들은 내심 제임스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들에게도 영상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대가 일본에 도착함과 동시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의 모습은 생각보다도 훨씬 형편없었거든요. 군복을 입은 일본군은 왜소하고 비실비실한 모습에 키도 무척이나 작았고 심지어 이들은 제 아버지 뻘 되는 중년의 아저씨들밖에 없었거든요. 심지어 일본 자위대의 고위장교처럼 되어 보이는 남자는 저희에게 다가와 충격적인 말까지 해오더라고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듣자 하니 일본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한국으로 간다고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쯤은 일본군이 해상을 통제하고 일본 육군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즉시 불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에 지배당해서 식민지로 살아갔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는 고위장교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한국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행보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바로 군인다운 강한 모습만을 보여줄 거라 생각했던 일본군은 난데없이 군사 퍼레이드를 보여주겠다며 저희를 어디론가로 억지로 끌고 갔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일본은 속으로는 한국을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견제하고 있는 모양이었고 마치 겁먹은 고슴도치처럼 잔뜩 가시를 세우며 강한 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력으로 승부 보지 않고 이상한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나 보여주는 일본군의 모습에 약간의 실망감마저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들의 퍼포먼스는 시작되었습니다.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일본군 간부들은 자신들의 힘과 규율을 세계 최고의 군대에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군대를 통솔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군들이 기대에 차 있던 것과는 달리 저희는 이내 예상치도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장교가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자 곧바로 일본 자위대의 일련의 실수 중 첫 번째 실수가 펼쳐졌거든요. 일본 의장대는 원활하게 소총을 회전하는 대신 총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미끄러웠는지 계속해서 총을 놓쳐댔죠. 특히나 머리가 벗겨진 아저씨 군인이 자신의 무기를 공중으로 던지고 다시 낚아채는 것에 실패하자 소총은 자갈길을 가로질러
언덕 아래로 떨어져 버렸는데요. 급기야 당황한 일본 의장대원이 자신의 총기를 찾기 위해 대열을 이탈하자 저희 부대원들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숨을 헐떡이며 낄낄댈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저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단 말인가요?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상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곧이어 일본 군악대와 잘 훈련된 것처럼 보이는 병사들이 나와 행진 퍼포먼스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들을 지휘하는 장군은 지도를 잘못 읽은 모양이었고 결국 일본군은 점점 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더니 이내 막다른 길에 끼어버렸거든요. 도대체 이게 일본군의 강력함을 과시하는 공연인지 아니면 슬랩스틱 코미디를 하는 건지 저희는 그저 민망한 표정으로 퍼포먼스를 중지하는 일본군의 모습에 또다시 박장대소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군은 처음에 지었던 자신만만한 태도가 싹 가신 채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죠. 훈련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일본의 자위대원들은 실전 모의 전투를 하기엔 너무나도 나이가 많았는지 이들은 각종 핑계를 대며 훈련을 불참했는데요. 심지어 그렇게 억지로 시작된 훈련에서도 이들은 전혀 군인답지 못한 모습만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들은 명색이 군인이라는 게 지도조차 읽을 줄을 몰랐고 그렇게 형편없는 독도법을 보여주던 일본 자위대원들은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저희의 거점 기지로 잘못 들어와서 모조리 포획되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들은 자신들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해서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일삼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쪽팔린 건 아는지 이번 일은 제발 비밀로 해달라며 빌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일본 자위대원들은 식사를 한답시고 대놓고 연기를 피워서 위치가 모조리 발각된다거나 저희 부대의 정찰병을 발견하고 십수명의 자위대원들이 정찰병에게 집중사격을 했지만 단 한 발을 못 맞춰서 그대로 중요 정보를 빼앗기는 등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수준만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이번 훈련도 압도적인 수준 차이로 미군이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자 그렇게나 한국을 비하했던 일본 장교는 황급히 뛰어오더니 멋쩍은 듯 웃으며 그래도 일본 자위대가 한국 군보다는 수준이 높다며 한국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허수아비 군대라며 여전히 한국을 견제했는데요. 이러한 일본 자위대의 한심한 모습에 일본을 그렇게나 좋아했던 제임스마저 등을 돌렸고 그렇게 저희는 일본에 큰 실망을 한 채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대에겐 꽤나 긴 휴식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일본 자위대와의 훈련에서 땀조차 흘리지 않은 저희는 쉬지도 않고 곧바로 한국군과의 훈련에 돌입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얕잡아 보던 한국군을 처음 본 저희는 일동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군인들은 일본 자위대원들에 비해 훨씬 젊었고 키와 체격도 상당히 컸거든요. 저는 이들의 아시아인의 범주를 벗어난 피지컬에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이들의 하얀 피부와 앳된 얼굴을 보고 그렇게 실전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 훈련 과정을 거치다 보면 피부는 늙고 검게 그을리기 마련인데 한국군은 무슨 몸만 컸지 얼굴은 앳된 영락없는 소녀부대와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여전히 한국군을 무시했고 얼마간의 휴식 끝에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첫 훈련은 사격이었어요. 사실 사격은 군인에게 가장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건 다른 나라의 군대에게 져본 적도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는 달리 한국군은 누군가를 견제하는 법도 없었고 그저 정중한 박수로 저희를 환영해 주었지만 공기는 무언의 경쟁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군 또한 사격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모양이었죠. 처음에는 그간의 훈련을 통해 사격술에 자신이 있었던 부대원들은 꽤나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사격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이러한 저희의 자신감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격장 코스는 정확도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시나리오에 적응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복잡한 훈련으로 설정된 상태였거든요. 이건 매우 과학적이고 또 실용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게 한국 군인들이 먼저 나섰고 그들의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면서 한국인들은 능숙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특출나기까지 하다는 것이 즉시 명백해졌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우아하고 정확하게 움직였고 그들은 마치 팔에 소총이 달린 로봇처럼 자로 잰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경기장의 총성이 울려 퍼짐에 따라 한국군은 목표물을 놀라운 정확성으로 명중시켰습니다. 그들의 사격은 단지 인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없이 완벽했죠. 미군들은 명중이 어렵다고 판단한 거리에서
한국군이 만발 사격을 성공할 때마다 초기에 미소가 희미해져 갔습니다. 한국군은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재장전과 무기 간의 전환을 실행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동기화되고 날카로웠습니다. 결국 한국군의 사격이 마무리되었을 때 아직까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우쭐대고 있는 부대원들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곧 저희의 차례가 다가왔고 부대원들은 마치 감옥에 끌려가는 죄수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사격장으로 입장했어요. 저희가 방금 목격한 한국군의 솜씨는 저희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저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숙련되었지만 한국군의 유동성과 거의 예술적인 정밀성과는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저희 부대원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러나 미군의 사격은 정확하지만 일관성이 없었고 움직임은 효율적이지만 유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부대는 사격에서 완패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죠. 그런데 한국군은 세계 최고의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매우 겸손하고 신사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방법을 공유하려고 했고 패자인 저희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만만하게 봤던 상대에게 당한 패배의 충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대원들은 정말 수치스러운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바로 부대원들 몇몇이 승자인 한국군 병사들에게 시비를 걸었기 때문인데요. 휴식 중에 웬 시끄러운 소란이 나서 나가보니 한국군과 미군들이 패싸움을 벌이기 직전이더라고요. 멍청한 한국놈들, 그래, 사격 하나 이겨서 그렇게 좋아? 그래봤자 실전 상황에 돌입하면 너희 한국군은 우리를 단 한 발도 못 맞출 거야. 우리가 일본 자위대를 짓밟고 이곳에 온 거 못 들었어? 우리가 살살해 줄 테니 너희 같은 허접한 한국군들은 일본 자위대원들처럼 장난감 총을 들고 엉덩이나 흔들며 재롱 좀 떨어보지 그래? 저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부대원들을 간신히 뜯어말렸고 겨우 패싸움까지는 말릴 수 있었지만 양측의 극단으로까지 치달은 감정은 도저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저히 훈련을 진행할 수가 없을 테고 이건 미군 측이 100% 잘못했기에 훈련을 마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중징계까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국군의 고위 장교 한 명이 다가와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이러면 피차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건 간에 훈련은 무사히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도 군인이고 당신들도 군인이니 우리 서로 군인답게 풉시다. 양측에서 한 명씩 나와서 무술 겨루기를 진행한 뒤 패배하는 쪽이 승리하는 쪽에게 사과를 하고 모든 응어리를 풀도록 하죠. 이건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하하는데 정신이 팔린 멍청한 일본 자위대 지휘관과는 다른 한국군 지휘관의 믿을 수 없는 지혜에 존경심마저 들었죠. 하지만 이번 무술대회는 미군 측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겐 키가 2m에 육박하는 우뚝 솟은 존재감과 천박할 정도로 우람한 힘으로 유명한 근육질의 미군 타이탄 잭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는 미국 아마추어 복싱대회 우승자로 저희 부대에서 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반면에 상대랍시고 나온 한국군 병사는 키만 컸지 몸은 왜소하고 앳된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결은 대결이었고 그렇게 저희 모두는 체육관으로 모였습니다. 군인 체육관의 가혹한 조명 아래 저희 미군 부대의 모든 인원들은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키만 컸지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병사 지훈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은 없었죠. 다들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잭이 지훈을 얼마나 두들겨 팰 수 있을지 혹은 얼마나 빨리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인 병사는 체급이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다소 불공정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나 긴장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심지어 이를 구경하는 한국군 측도 자신들이 패배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듯 흥미로운 표정으로 자신의 동료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쟁자들이 링에 들어설 때 그들 사이의 대조는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키가 190cm가 넘는 거대한 잭병장은 그의 과거 승리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려는 듯 그의 팔을 사정없이 구부렸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한국인 병사는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아니면 바지춤에 무기라도 숨기고 있는지 그는 침착한 태도로 잭 병장에게 살짝 고개를 숙이는 겸손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1라운드가 시작됨과 동시에 환호성을 지르던 저희는 순간적으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잭은 그의 덩치를 이용해 지훈에게 거센 압박을 하며 거리를 좁혔지만
지우는 가벼운 태권도 잔발 스텝으로 계속해서 거리를 벌렸고 그의 시선은 제게 일거수일투족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거리를 잡지 못하던 잭은 무거운 손을 마구잡이로 휘두를 뿐이었지만 역시나 그의 주먹이 지훈에게 닿을 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지훈은 거리를 계속해서 벌림과 동시에 빠르고 정확한 돌려차기를 제게 옆구리에 꽂아 넣었는데요. 그리고 이 모습에 관중들은 순간 숨을 헐떡였죠. 지훈의 발차기에서 나온 타격 소리는 일반적인 퍽 소리가 아닌 거의 뭔가가 부러질 때 나오는 소리인 우직근에 가까웠을 정도로 무척이나 살벌한 소리가 나왔거든요. 발차기에 살짝 놀란 잭은 그의 전략을 조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복싱 선수로서의 자존심보다 실리를 더욱 챙기겠다는 의지로 자신의 무거운 몸무게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잭의 핀치를 잡으려고 하면서 거리를 줄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훈은 도망쳐서 빠르고 따가운 타격으로 맞섰는데 이것은 태권도의 속도와 민첩성에 대한 강조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저희 부대원들의 지훈의 첫인상에 대한 불신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훈의 전략은 더욱 분명해졌는데 그는 태권도의 철학적 가르침을 그대로 반영하는 뺑소니 전술로 잭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2라운드가 되자 잭의 숨결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한 동작 하나하나가 더 느리고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대조적으로 지훈은 체력과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그의 주위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춘 돌개차기가 잭의 허를 찔렀고 잭은 비틀거리며 로프로 돌아갔습니다. 잭의 장점을 감지한 지훈은 체육관에 울려 퍼지는 하이킥과 태권도의 로우킥 격인 쓸어차기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잭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지훈의 공격의 정확성은 방어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뒤우려차기로 지훈은 잭의 얼굴에 일격을 가하여 자신보다 2배는 큰 남자의 넋을 완전히 빼놓았습니다. 심지어 지훈은 실수인 척하며 잭이 거리를 좁히도록 허용하면서 기습적으로 잭의 턱에 원투를 적중시켰는데요. 알고 보니 발차기만 사용하는 줄 알았던 태권도는 클린치 상황에서의 주먹 공격까지 허용되는 종합 스포츠였고 결국 잭은 그로기 상태가 되어 쓰러져 버렸습니다. 심판은 1번, 2번, 3번 샘을 했습니다. 잭은 의식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벨이 울렸고 경기가 끝나버렸죠. 매너 좋은 지훈은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왔고 이는 한국군 미군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이제 한국군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체급을 초월하는 독종이자 숨겨진 실력자였고 정신력만은 미군보다도 앞서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모두는 진심을 담아 한국군에게 사과했고 한국군 병사들은 호탕한 표정을 지으며 저희의 사과를 뒤끝없이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훈훈한 장면도 잠시 저희에겐 최종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이번 파견의 하이라이트와 다름없는 실전 전술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에겐 미안하지만 이 훈련이야말로 저희는 절대로 질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저희는 한국군과의 경험치부터가 달랐고 첨단 야간 투시경부터 해서 특수 조준 시스템으로 강화된 소총까지 저희에겐 최신 군사 장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 한국에는 소름 돋는 변수가 하나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한반도는 험준한 지형과 혹독한 기후 조건으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그 어떠한 조건도 정복해내는 미 육군이었고 산에 오르면서 부대원들은 자신들의 우수성을 보여줄 준비가 된 자신감 있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훈련 첫날 밤이 되자 진짜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탐지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지배하기를 기대하며 야간 투시경 기술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곧 IR 차단 연기를 방출하는 스텔스 드론, 그리고 고급 야간 투시경 센서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플레어와 같은 한국군의 완벽한 대응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한반도 지형에 특화된 엄격한 훈련을 통해 배운 별건 없는 기술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전통적인 위장과 조용한 움직임을 활용했습니다. 기술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미군들은 화력이 아니라 저희들의 기술적 장점을 단점으로 바꾸는 한국군의 전략적 배치와 기동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매복 공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죠. 한국군은 낮에 하는 훈련도 마찬가지로 몹시 뛰어났거든요. 저희는 빠른 지형 탐색 과정을 거쳤는데 그곳에는 이미 한국군이 자연 장애물을 활용해 설치해둔 인공함정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은 울창한 초목과 가파른 경사면으로 거동이 몹시 어려웠음에도 민첩하고 수능적인 한국군은
저희의 허를 찌르는 속도와 조정력으로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훈련이 쉽게 흘러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한국군의 군사 장비는 분명 저희보다 열세였지만 이들의 위기 대응 능력과 응용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거든요. 결국 훈련은 곧 두뇌 싸움의 체스판으로 변했습니다. 한국 드론은 더 작고 기동성이 뛰어나고 실시간 전술 데이터를 운용자에게 다시 전달하며 좁은 공간을 질주했는데요. 저희 부대원들은 뛰어난 화력과 첨단 감시 능력으로 공중 우위를 점하려고 시도하면서 공중 드론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방을 정찰하기 위해 전투용 드론을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곧 예상치도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드론 주파수를 해킹한 한국의 전자전 전문가들에 의해 고전해야만 했고 몇몇 경우에는 역으로 저희의 드론마저 전부 빼앗겨 버렸거든요. 결국 저희는 한국군과 비교했을 때 전혀 우위를 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훈련이 다가왔어요. 이번 훈련은 집중포화 속에서 모의구조 임무에 초점을 맞춘 합동작전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팀은 드론 감시, 지상 전술, 그리고 신속 대응군을 통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이 훈련에서도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미국인들은 목표물을 확보하고 추출하기 위해 드론과 지상군의 조합을 활용한 반면 한국인들은 어모 사격을 제공하는 인상적인 자동화된 방어 드론들을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잘못된 의사소통과 지형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해 부진했지만 한국군은 막힘없이 모의 부상자를 구조해 나갔죠. 이건 전술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정말 획기적인 전술이었고 결국 저희는 한국군의 임기응변과 창의력에 혀를 내두르며 마지막 훈련까지 전부 내주고 말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역시나 저희 부대는 부대 창립 사상 첫 패배를 겪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나 카리스마 넘쳤던 부대장님은 한국군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셔야만 했죠. 오늘 우리는 겸손이 전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왔지만 우리가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떠납니다. 하지만 놀라운 지혜로 저희의 싸움을 진정시킨 한국군 지휘관은 여전히 패자를 존중하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힘은 동맹에 있고 서로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패배나 승리가 아니라 함께 더 강하게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하면서 부대원들 사이에는 한국이라는 동맹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훈련은 저희의 신체적 능력을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장비와 기술 그 이상의 것들을 가르쳐줬죠. 그것은 마음, 환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적응하고 극복하는 투철한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이 알려준 교훈은 그들이 보여준 저기술 고효율 전술과 불굴의 인간 정신을 통합시켜 훈련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이라는 메아리는 저희 부대원들의 군대 경력에 오랫동안 울려 퍼지게 될 것이며 전쟁의 장에서 모든 병사는 가르쳐야 할 것이 있고 또 배워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